자, 기아 첫 시간인데 일단 오늘은 포물선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포물선 첫 시간으로 포물선 할 거고 일단은 포물선의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아를 할 때 2차 곡선 같은 경우는 자, 2차 곡선은 일단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 공부할 때의 어떤 그 순서 있지. 원의 방정식을 공부할 때 순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2차 곡선을 공부할 때는 이제 기본형을 배울 거야. 정의를 배우겠지? 그죠? 정의를 먼저 배울 겁니다. 원에서 하듯이. 그 다음에 기본형을 배울 거예요. 기본형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표준형, 뭐 일반형,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형태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성질, 마지막은 접선을 배울 건데 접선 같은 경우는 쌤이 이제 포물선하고 타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쌍곡선까지 다 하고 나서 접선 파트를 따로 수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책마다 순서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세 개가 섞여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 개가 섞여서 나오는 접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접선은 마지막에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그 중에 포물선을 할 건데 포물선의 정의부터 볼게요. 포물선의 정의는 일단 네, 이게 정의입니다. 한 점 F와 물론 나중에 이 정체가 따로 있는데요. 한 점 F와 그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이 주어질 때, 이 두 가지가 주어질 때 점과 직선이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은 점들이 집합.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고 있을 텐데, 그죠? 자, 포물선이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제곱도 포물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직선 L 있죠. 이 L, 요 L, 요 L과의 거리하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초점이라고 부르는 어떤 기준이 되는 점하고 F하고 거리가 서로 같은 점들인 거야. 그러니까 거리는 달라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거리가 항상 같아요. 이게 정의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하냐면은 이 길이 있죠. 자, 지금 쌤이 보는 요 길이는 되게 애매하지. 대각선으로 돼 있지. 이 길이 대신에 누구를 사용할 수 있냐면 요 길이를 사용할 수 있죠. 이 길이는 구하기가 편하지. 가로로 그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물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어들을 좀 볼게요. 기준이 되는 선. 네,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이제 준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이차 함수에서도 똑같이 다뤘듯이 꼭지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꼭지점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선하고 초점이 제일 중요해. 물론 축도 있고 꼭지점도 있지만 초점이 제일 중요하다. 초점하고 준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포물선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포물선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잖아. 알지? 그러면 무조건 1번이 뭐냐면 준선 그리기야. 명심하세요. 포물선이 나오면은 초점이 있을 거거든. 초점이 있으면 이 거리 있죠, 이 거리. 이 거리랑 똑같은 거리만큼의 위치에다가 준선을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필요하면 정의를 쓸 수 있거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항상 같다. 이런 정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알았지? 무조건 뭘 그리기 시작한다고? 준선을 그리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약속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초점이 두 가지 방향이 있어. 초점이 얘는 뭐야? 얘는 x축에 있는 거지? 초점이 x축에 있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px. 자, y제곱은 4px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왜 y제곱은 4px 형태가 나오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의대로 할 거거든요. 준선을 그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포물선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알았지? 어머나. 포물선 예를 들어 대략 이렇게 돼 있다고 쳤을 때 초점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제 포물선 위에 있는 이 점들의 특징은 x, y라는 점들의 특징은 이 점 p라는 좌표하고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점으로 잡을게. 여기가 마이너스 p겠지 x가. 그지?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항상 뭐가 성립한다고요? 이들 사이의 거리하고 요놈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다는 거야. 맞지? 정의 중요하고 성질 중요합니다. 2차 곡선은. 그걸로 다 우려먹는 거예요.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되냐? 이쪽 거리는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p의 절대값이죠. 맞아요? 두 개 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쪽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 y하고 그 다음에
p, 0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루트에 자 x 빼기 p 전체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런데 말이야 얘네 둘이 서로 어때? 같지. 그래서 나오는 식이 뭐냐면 자 절대값 x 플러스 p는 루트에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나와. 그리고 이걸 양변을 제곱을 해. 알겠어요? 제곱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y제곱은 4px가 나오고, 여기서 p 한번 볼래요? p가 2p죠. 그런데 명심해. 이건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점인 거야. 알겠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4가 끄집어내야 된다. 4가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 알지? 4가 밖으로 나와서 포물선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y제곱은 12x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를 y제곱은 4 곱하기 3x로 잡아주고 이걸 뭐로 잡아? p로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오해하지 마. 내가 지금 딱 미리 이야기할게. 초점의 좌표가 p다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꼭지점의 원점이지. 얘가 평행이동을 하면은 p의 값이랑 초점 좌표는 달라.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p라는 거의 정체는 뭐냐면 잘 봐.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거다. p의 절대값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는 뭐랑 똑같아? 꼭지점에서 이랑 같은 말이 뭐야? 꼭지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랑 같다. 이게 p인 거야. 알았지? 좀 이따가 평행이동 된 형태를 볼 텐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알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p라는 거의 정체는 초점 좌표가 아니라고. 지금 꼭지점이 원점이라서 p가 지금 초점이 돼버리는 거지,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뭘 찾아야 돼? 저 4를 꺼내야 돼. 여기 4를. 잘 안 보이나? 이 4를 꺼내야 돼. 4를 꺼내서 무조건 기본형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포물선 만드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포물선 형태 있죠. 여기. 자, 이번에는 초점이 0,p야. y축에 있네. 그지? y축에 있어요. y축에 있고,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p. 위치가 바뀌었죠? 걔는 x제곱은 4py. 이렇게 두 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는 모두 다 포물선이지. 그래서 그 포물선식을 다 만들 수는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으로. 그래서 얘도 방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자,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아래로 불러오는 이런 2차 함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 초점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아래에 여기에 y는 마이너스 p라는 준선이 있어. 거리가 똑같은. 그래서 항상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둘이 같아지는 이러한 성질이 있는 게 포물선 특징이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준선이랑 초점 방향을 보고 그래프가 x제곱은 4py인지 y제곱은 4px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연습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건 기하가 점수 따기 쉬운데 기본적으로 이 3번 내용 있죠. 이걸 연습하지 않으면 날로 먹을 순 없어. 절대 날로 먹는 거 없다. 선생님 분명히 기한 점수 따기 쉽다고 이야기했어요. 점수 따기 정말 쉬워요. 알았어? 확통보다 더 쉬워요. 그런데 기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점수 따기, 쌤 점수 따기 쉽다면서 어려운데요? 이러지 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연습은 꼭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라고 한 건 꼭 해야 돼. 그걸 안 하고 날로 먹으려고 하려면 남들 다 A 맞을 때 혼자 B 맞아요. 알지? 자, 봅시다. 평행이동인데 평행이동은 무조건 뭐만 쳐다보면 되냐면 꼭지점만 쳐다보세요. 꼭지점. 2차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보게 되면은 그만큼 평행이동 한 거다. 알지? 그리고 그만큼 똑같이 이동을 해주는 거야. x 대신에 x 빼기 m,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대입해주는 거고. 잘 봐. 아까 이야기했다 내가. 초점 좌표 봐봐. 바뀌는 거 보이지? 초점 바뀌어요. 근데 이럴 걸 다 외우지 마시고 같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쌤이 한번 여기다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 개념 파트니까 이거 보면서 설명 들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y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y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은 12로 할게요. 1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0,0에서 마이너스 1,4로 바뀌는 거지. 꼭지점이. 그지? 꼭지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한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 뭘 찾으라고? 두 번째는 p를 찾으라고. p는 3이죠. 왜? 얘가 4 곱하기 3이니까. p가 뭐라 그랬어? 초점 아니라고.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지. 그럼 3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됐죠? 그러면 꼭지점이 이렇게, 자 생각해봐라. 이 방향이지. y제곱이니까 이 좌표가 아주 쉬워요. 마이너스 1,4야. 그럼 얘가 축이라는 게 있거든. 대칭 축. 그냥 축이야 이거 축. 그러면 초점은 여기 있거든요. 안쪽에. 오케이? 여기 있어. 그럼 이 거리가 얼마인 거야? 거리가 지금 3인 거지. p가 3이니까. 그럼 여기 좌표 뭐겠니? 2,4지 그러면. 준선은 이쪽으로 3을 가면 되는 거야. 준선은 여기 있어. 준선은 여기 있어. 오케이? 준선은 그럼 여기는 뭐야? x는 마이너스 4겠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보다 보면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도 있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서 이거 부호 보시면 돼요. 얘 부호. 이거 부호 보면 됩니다. 알았지? 이거 부호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 얘가 실제로 어느 방향인지 이해됐지? 어느 방향,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또는 왼쪽, 오른쪽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거의 부호가 정말 중요하다. 이해됐죠? 부호를 보고 판단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하나만 더 쌤이 써줄게요. 예를 들면은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 마이너스 20에 x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칩시다. 알았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자 꼭지점이 뭐라고?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죠? 꼭지점 못 찾으면 답이 없다. 요거 보고 하는 거야.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p가 얼마인지 찾아볼까요? 여기 보니까 p는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라는 건 뭐냐? 그냥 5라고 해도 돼. 상관없어. 그냥 방향만 보는 거지. 아, 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방향이 이쪽인 거야. 음의 방향인 거야. 2차원과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뭐였어 아까? 2,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초점은 당연히 왼쪽에 있어야지 이 경우는. 그럼 p가 5기 때문에 얘가 5만큼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 여기서 또 5만큼 가야 되거든요. 그죠? 5만큼 가면은 여기가 수선 쭉 수직으로 내려주면 이게 준선이고 여기 좌표는 뭐가 되지? x는 7이 되는 이런 직선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아래로 볼록 형태, 위로 볼록,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형태도 이렇게 잡아주면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순서 잘 기억하세요. 꼭지점부터 찾는다. 그 다음 p를 찾는다. p는 양수라고 해도 되고 음수라고 해도 돼. 알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양수로 우리가 약속을 할까요? 양수로 약속을 하고 여기서의 이 부호는 방향이다. 방향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지? 이게 이제 포물선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기본 개념은 이게 다예요. 정의의 활용 이런 건데 이런 거 문제를 풀면서 할게요. 4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알았지? 그리고 요거 참고부분 살짝 볼게요. 2차 곡선이 지금 이렇게 일반형으로 전개돼 있으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해야 된다. 이꼴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나 이걸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평행이동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쌤이 이제 문제들을 좀 예제들을 골라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연습해보기. 일단은 다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심플하니까 바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초점이 0,2분의 1. 그러니까 y축에 있어. 알겠지? 준선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먼저 그리는 거야. 알았지? 자, 첫 번째 1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자, x축, y축을 그려놓고요. 점을 찍으세요. 오케이? 0,2분의 1 점을 찍으세요. 그 다음 y는 2분의 1을 직선을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세요. 그러면은 이들 사이의 거리가 이미 같기 때문에 꼭지점 여기라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지. 이해됐어? 자, 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됐죠? 지울 겁니다. 지우고 이제 2번 갈게요.
자, 꼭지점이 0,0이라고 그랬어요. 0,0 찍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준선이 x는 4분의, x는 4분의 1이면 여기 아닌가? 그지? 여기야. 그지? x는 4분의 1. 그러면 당연히 초점은 여기 쓸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같은 위치. 그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은 포물선의 방향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겠다. 그지? 자, 이게 이제 2번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오케이? 똑같이 3번도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그 밑에 점 2,5, 2분의 5,0과 직선에 이르는 거리와 같은 점. 거리와 같은 점이라는 말은 얘 정체는 준선이라겠고, 이게 초점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5고 초점이 2분의 5,0인 그런 포물선을 구하시오 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거리가 같은 점의 모임인데 어떤 거리가 같은 점의 모임이냐면 한 직선과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의 모임은 포물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이번에 서서히 이제 응용이 들어갈 거야. 자, 두 번째 연습하기. 이번엔 정의를 쓸 건데 무조건 이거 기억하세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등장을 하잖아.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등장을 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정의를 쓸 거야. 알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보면은 FP하고 길이 같은 게 누구야? 얘랑 길이 같은 게 PH랑 같거든요. 그 다음에 FQ랑 길이 같은 게 누구냐면은 얘랑 길이가 같아요. 오케이? 그럼 둘레는 끝났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죠? 허무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HP하고 그 다음에 QH'하고 길이를 더한 게 13이 되는 거죠. 알았지? 이해됩니까? 물론 이제 쌤이 지금 이미 찍어놓은 영상 중에서 포물선 성질 관련된 영상이 있어. 그것도 바로 이어서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이어서 보시면 돼요. 알았지? 물론 거의 접선 성질까지 다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예, 여러분들이 포물선 성질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도 알아두면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해. 알았지? 이게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문제 푸는 꿀팁들이야. 그걸 몰라도 문제는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남들은 한 방에 답이 딱딱 나오는데 우리는 막 피타고라스 쓰고 저 막 정의 쓰고 닮음 쓰고 이래야 되니까 쌤이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나면 핵심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것만 다시 추려서 네,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든 아니면 노트 필기해서 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x는 4y 위에. 자, 그럼 x제곱은 4y니까 어때? 초점이 여기 있겠죠. 여기 있고 얘가 1일 겁니다. 그 다음에 준선 같은 경우는 반대편 밑에 이렇게 있는 거겠죠. y는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세 점을 꼭점으로 하는 세 점은 사실 세 점은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일단은 맞죠?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려서 볼 건데 잘 봐. 무게중심 좌표가 1,2라 그랬어. 그러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가 지금 F인데 여기서 보면은 AF하고 그 다음에 BF하고 CF를 다 더하라 그랬는데 AF랑 같은 게 뭐야? 무조건 준선으로 수선 내림. 얘네 둘이 같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BF랑 같은 게 뭐야? 요거예요. 그 다음에 CF랑 같은 게 뭐야? 쌤이 이제 초점 위치를 좀 잘못 잡아서 거리가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AF하고 BF하고 CF를 다 더한 게 뭐하고 똑같겠어요? A에서 Y는 마이너스를 내린 수선의 길이하고 B에서 내린 길이랑 C에서 내린 길이 세 개를 더하면 되겠지. 그죠? 근데 여기 길이가 다 1이잖아.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은 이 값은 뭐하고 똑같겠어? A, B, C에 Y좌표 있죠. Y좌표의 합에다가 1씩 더 많은 거 아니야? 플러스 3을 해주면 되지. 오케이? 이해되죠? Y좌표예요. Y좌표 지금 쌤이 표시하고 있는 부분 Y좌표잖아. Y좌표 3개를 더해서 1씩 다 더해주면은 결국에 3개의 합이 지금 AF 더하기 BF 더하기 CF지. 이렇게 정의를 쓰라고. 오케이? 정의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건 뭐겠어? 무게중심이 Y좌표겠네. 그죠?
이 ABC의 y좌표의 합이 뭡니까?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2니까 2 곱하기 3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y좌표 3개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한 게 2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은 AF하고 BF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M 대 N이라 그랬지. 그지? 여기가 지금 비율 자체가 자, M 대 N인 거야. 알았어요? 자, 그럼 포물선에서 갖는 특징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물론 이 쌤이 링크 해주는 영상에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야, 항상. 무조건, 쌤이 그랬지, 준선 내리라고. 무조건 준선 내려 그랬어. 준선을 내리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AF 길이랑 똑같은 게 뭐예요? AF 길이랑 똑같은 게 A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비율이 M 대 N이면은 여기도 비율이 M 대 그러니까 길이 같은 거지. K로 비례상수 K로 묶어도 돼. MK, NK.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서 N하고 B 사이, F하고 B 사이의 거리도 B에서 N 수선의 길이랑 똑같거든요. 알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면 되냐? 이렇게 연장을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세요. 알겠지? 그러면은 잘 봐. 실제 길이를 MN이라고 그냥 말을 해보면 여기가 N인 거고 여기가 M인 거거든. 그럼 요 길이는 뭐겠어? M-N이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뭐예요? 4MN이야. 왜? 지금 잘 보면 여러분들 눈에 이런 직각삼각형이 보일 거거든? 그죠? 보여요? A, B 하고 여기 중간에 F가 지금 있는 삼각형. 그 다음 여기가 MN이야. 그럼 여기는 M 빼기 N이라고. 그럼 이거를 여기 전체 길이가 뭡니까? M 플러스 N이기 때문에 피타를 쓰게 되면은 이건 4MN이 나와요. 이 비율은 꼭 외우세요. 알았지? 비율은 꼭 외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 답은 쉬워요. 여기가 세타니까. 그지?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M 플러스 N분의 M 빼기 N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코사인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포물선에서 나오는 특징 그거는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알았지?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최단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단거리 문제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무조건 우리가 일직선을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인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일직선을 만들긴 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그 도형의 이동 그쪽에서도 최단거리 구할 때 막 대칭 이동 시키고 하잖아. 그 원리가 뭐냐면 길이가 같은 거야. 그죠?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을 할 때 지금 보면은 초점. 자, 여기 보면은 y제곱은 마이너스 8x야. y제곱 마이너스 8x는 얘는 초점이 마이너스 2,0입니다. 그죠? 그럼 선생님 뭐 하라고 했어? 제일 먼저 하라는 게. 이 정도 되면 대답할 때 됐다, 그지? 이 정도 되면 대답할 때 됐어요. 가장 먼저 하라고 한 게 뭐였냐면은 준선 그리라고. 오케이? 준선을 바로 그리시면 됩니다. 준선을 그려서 자, 초점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가 지금 보면은 초점하고 P 사이인가? B는 냅둬. A하고 P 사이의 거리랑 같은 게 뭐야? P하고 추선해발 H라고 할까? PH 길이 이 둘이 길이 같은 거야.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게임 끝났어. AP 더하기 BP는 BP 더하기 AP 대신에 뭐라고 하면 될까? PH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AP랑 PH는 늘 같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BP 더하기 PH는 최단거리가 뭡니까? 부동식 이렇게 쓰면 돼. 서술형도 BH가 최단거리겠지. 따라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B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 요 자체가 이게 최소가 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의 P가 이긴 거죠. 알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B가 마이너스 4,5기 때문에 예, BH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BH 거리는 마이너스 4하고 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X는 2인가요? 그죠? 초점이 마이너스 2니까 준선은 2겠지? 그러면 얘는 6이 되겠죠. 알았지? 이런 이야기고 우리 교재에도 문제들 많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번에는 최소값이 3루트이라고 그랬어.
무조건 정의. 오케이? 자, 초점을 찾으세요. x제곱은 12y이기 때문에 얘가 3이겠지. 여기는 y는 마이너스 3일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p가 여기 있죠? 이거 거리랑 누가 같아? pf 거리랑 누가 같냐고. ph가 같죠. 정의. 알았어? 이해됐죠?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그러면은 자, AP 더하기 PH. AP 더하기 PH랑 누가 같겠어요? AP 더하기 PH랑 같은 값이 뭐겠습니까? 예, PH랑 같은 게 PF니까 AP 더하기 PF일 거고, 이거의 최소값은 AF의 다이렉트. 그죠? 바로 가는 길이겠다, 그지? 그래서 바로 가는 길이가 최소값일 거고, 따라서 이게 지금 얼마라고 문제 써 있어? 3루트 2라고 되어 있죠? 얘가 3루트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루트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AF 길이가 3루트 2예요 라는 말이죠. 그지? 이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렇게 해서 포물선 정의를 사용하는 겁니다.